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민선국이 도정 운영을 앞두고 통하는 충남준비위원회에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당선인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이름을 통하는 충남준비위원회로 정했다며 위원장에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준비위는 법정 인수위원 20명과 자문위원 50여 명으로 구성돼 기획조정분과와 AI 수도 충남분과 등 8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박 당선인은 준비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업무보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고 책임입니다. 민선국이 충남 도정은 공백 없이 출발해야 합니다. 통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4년 동안 도민과 함께 밀고 갈 도정의 설계도를 세밀하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8일 노동전환 특별위원회 석유화학 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노사단체 등 위원 26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전환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 안전을 위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서산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산시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난 5일 서산 가로림만 등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평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입니다. 이번 권고에 대한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최종 결정됩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서천과 고창 갯벌 등을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서북부 갯벌에 대한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지역에서 경찰이 폭주 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천안 아산 전역에서 폭주적 예장 집결지 도로 9곳을 통제하고 37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 모두 17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대상은 신호 위반 등 통고 처분 141건과 음주운전 18건, 소음기준 초과 8건 등입니다. 112 신고는 지난해 대비 83% 감소한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절에도 천안 아산 일대 단속을 통해 16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 유권자들은 상반된 선택을 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며 충남 정치의 큰 방향을 민주진보 진영에 맡겼습니다. 반면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지역 정치의 주도권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회 의석은 민주당 73석, 국민의힘 77석, 무소속 2석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지만 생활정치의 현장인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이 민주당 강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천안은 민주당이 13석을 확보하며 국민의힘 12석을 앞섰고 아산은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으로 충남에서 가장 뚜렷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공주, 부여, 청양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크게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지역은 이번 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진과 태안에선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반면 서산에선 현직 시장이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서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한섭 후보, 개혁신당 유강곤 후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득표로 50.18%로 2위 맹 후보를 3.2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8기 시장을 지낸 이 후보. 첫 3선에 이어 첫 4선 서산시장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더욱더 우리 서산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만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당선인은 당선 후 민선 8기에 추진하던 사업을 민선 9기에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치한 사프 종합실증센터, CCU 등 신산업의 활용과 서산공항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의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완성을 하지 못한 또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서산 민항을 2028년도 띄우는 일이 시급하고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철도 이 계획을 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일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주요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의 4년 만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후보는 득표로 51.47%로 오 후보를 2.95%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17만 모든 당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더 큰 당진, 도약하는 당진시, 거침없는 도약, 저 김기재 당진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재 당선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뽑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당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 지원금 지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당진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복지, 교통, 공원 등 지역 주거 환경부터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태안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가 득표율 58.07%로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와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윤 후보의 당선으로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나왔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1, 2대 태안군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4년 만에 군수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부자군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저 윤희신이의 진정성을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오직 군민과 태안 발전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신 당선인은 가장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과 기업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라든가 또 태안 인근에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라든가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항공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조속히 추진되게끔 하여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각 지역의 단체장이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성과 예산, 청양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체장에 당선됐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이 단체장 자리를 지켜냈고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단체장을 내줬던 청양은 8년 만에 보수 진영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대표 보수 강세 지역인 홍성군. 이번에도 홍성 지역 민심은 보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주 후보가 맞붙은 결과 박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박 후보는 득표율 56.11%로 손 후보와 12.23%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홍성 국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도 해주셨고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서 먼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홍성의 미래를, 홍성의 대도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도청 소재지로서 홍성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부족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성은 도청 소재지로서 도시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먼저 홍성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농수축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또 다른 보수 강세 지역인 예산군.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가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는 득표율 63.76%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8.96%로 당선됐던 최 후보는 이번에 지지 기반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군민과 대화하면서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당선인은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기업 등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 신도시가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도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에서 살기 좋은 예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첫 3선 단체장이냐 보수 후보의 탈환이냐를 두고 충남 지역 관심 선거구로 꼽혔던 청양군. 개표 마지막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김홍열 후보가 현직 군수인 김동곤 후보를 단 75표 차이로 제치고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양 군민들의 그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은 청양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같은 그런 성원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청양군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묶는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 수익 사업인 햇빛연금 소득 사업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갈등을 하나로 뭉쳐서 청양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청양당, 즉 청양만을 우회하는 그러한 그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양 국민들한테 가장 그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햇빛 연금 소득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좀 줄기차게 추진해서 청양 국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노후가 넉넉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수성과 탈환에 성공한 당선인들이 지역에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 확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9억 원 등 107억 원을 투입해 2년간 천안을 거점으로 도심 안전 서비스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지하차도와 도심 하천의 침수나 범람 징후를 즉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술은 통신이 끊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도 기기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합니다. 하천 산책로와 공원에는 사족보행 로봇인 AI 로봇 개가 투입돼 인력과 CCTV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순찰할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석도항을 잇는 국제 여객항로 개설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대산항과 석도항을 연결하는 국제 여객항로 개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또 이번 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 4월 화동해운과 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화동해운은 국제 여객선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 대산항에는 오는 13일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항하는 데 이어 27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10만 톤급 크루즈선 비지오호가 처음으로 귀향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8일부터 29일까지 폐수 배출시설 관리 실태 점검과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단속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진시가 충남도 문화유산 안민학 애도문의 보물승격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8년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민학 애도문은 안민학 선생이 부인을 여의고 관에 넣은 부장품으로서 한글로 쓰인 16세기 애도적 내용의 편지입니다. 애도문은 임진왜란 전후 국어의 변천을 알 수 있고 조선조 사대부가의 구어체 산문 문장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당진시는 안민학 애도문의 역사적 국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지정 승격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용역을 통해 승격 신청서를 올해 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8일부터 19일까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보관시설 관리 상태 등입니다. 서산시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